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기네스북에는 지구상의 최고를 찍은 각종 기상천외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 이런 정도는 기본이죠. 특이한 기록으로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입에 빨대를 가장 많이 넣은 사람, 또 얼굴에 숟가락을 가장 많이 붙이는 사람, 물속에서 가장 오래 키스한 커플까지 정말 각종 신기한 기록을 세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네스북은 기록을 갱신하면서 매년 발간이 되고 있는 책인데 맨 처음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일화도 꽤나 흥미롭습니다. 1955년 영국의 맥주회사 기네스 아시죠? 그 기네스의 CEO가 사냥을 나갔다가 새가 너무 빨라서 허탕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놓친 저 검은 사슴 물대새가 유럽에서 가장 빠른 새일 거다라며 언쟁을 시작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에서 착안해서 기네스 회사는 세상의 가장 특이한 기록을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좀 심심풀이용인가 싶었지만 수십 년간 기록이 모이고 또 갱신이 되다 보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스토리가 이 기네스북에 아주 독특한 주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아니 지구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전투. 때는 1945년 1월. 연합군과 일본의 전쟁이 한창이던 2차 대전 막바지였습니다. 당시 미얀마 남부 지역은 일본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미얀마라는 국가가 북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인도와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영국을 주축으로 했던 연합군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미얀마 서부에 있는 람니섬이라는 곳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게 되죠. 람니섬은 미얀마 본토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대부분 숲과 늪지대로 덮여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여기에다가 공군 비행장을 건설해서 이걸 기점으로 미얀마 본토는 물론이고 나아가 인도까지 진출하려는 목적이었죠. 어쨌든 1월 21일 영국군이 람니섬 해안에 상륙합니다. 즉각 전투가 벌어졌고 거기에 있던 일본군들이 거세게 저항했지만 결국 5일 후인 1월 26일 일본군은 섬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항복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얀마 본토에 일본군의 사단장이 있었어요. 미야자키 시게사부로. 그는 상황을 파악했고 람니섬에 있는 그 자국 군대에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퇴를 지원할 수송선을 보내게 돼요. 군인들을 데려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마저도 미리 주둔해 있던 영국 해군에 의해 격퇴당하고 말았죠. 그렇게 람니섬에 꼼짝없이 묶여버린 일본군이 약 1200여 명. 버티다 못한 이들은 2월 18일 선박을 포기한 채 걸어서 이동하기로 합니다. 근데 큰 문제가 있었죠. 걸어서 간다면 그 와중에 약 16km 정도 되는 맹그로브 늪지대를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곳으로 도망치지 않는다면 영국군의 포로가 될 게 뻔했기 때문에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늪지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한편 뒤쫓아오던 영국군이 여기를 늪지대를 포위했고요. 수차례 항복하기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차라리 자살을 하겠다면서 전진을 계속하게 되죠. 실제로 당시 일본군의 사기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패배가 확실했고 이 맹그로브 늪지대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기 때문인데요. 다들 체력도 없고 그렇게 이동 속도도 점점 느려집니다.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열병의 독충까지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죠.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 되면요. 사실 전진이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일단 이 숲을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필사적으로 퇴각을 진행하는데요. 고요한 늪지대입니다. 병사들이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만 들리던 바로 그때 갑자기 앞서가던 한 군인이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누군가 싶었는데 그 군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리죠. 순간 군인들은 연합군의 기습 공격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공격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다른 군인이 짧은 괴성을 지르더니 이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허라, 밤이라서 상황을 파악할 순 없고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 군인들이 냅다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요.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의 옆에 있던 또 다른 동료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군인들은 이게 사람이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 무엇인가의 공격인 걸 알게 되는데요. 근데 이건 차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괴력과 속도였습니다. 그렇게 어둠만 가득한 늪지대에서 일본군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른 채 한 명씩 목숨을 잃었고요. 순식간에 이 늪지대가 총소리로 가득 차게 되죠. 이때 당황한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늪지대 뒤쪽에서 추격을 해오던 영국군인데 총소리가 막 나고 갑자기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난 건지 당황해했죠. 이날 밤 일본군을 공격한 건 영국군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막 비명의 총소리가 나니까 영국군도 추격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늪지대의 밤이 끝나고 아침이 밝아오면서 영국군이 조심스럽게 문제의 장소에 접근하게 되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군들의 사체가 다 조각조각 나 있고 또 피냄새를 맡고 이 사체를 먹기 위해서 모인 새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긴 그 사체 중에는 부대를 이끌고 있던 일본군 대대장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날 늪지대를 통과하려고 했던 약 1000여 명의 병력 중에 생존자는 겨우 20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난밤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사실 그날 밤의 일은 아주 오랫동안 침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일본군의 치욕일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말을 해도 쉽게 믿어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962년 람리섬 전투에 참여했던 영국 해군 출신의 과학자 브루스 라이트가 자서전을 출간합니다. 제목이 가깝고도 먼 야생 스케치였는데 그 안에 그날 밤의 전투가 묘사되어 있죠. 그는 그날 일본군을 처절하게 공격한 그것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바로 맹그로브 늪에 살던 바다 악어. 그러니까 바다 악어가 일본군을 공격하고 잡아먹었다라는 주장인데요. 사실 맹그로브 늪은 바다 악어의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바다 악어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자면 영어 이름은 saltwater crocodile입니다. 짠물 악어란 뜻인데 그렇다고 바다 거북이나 바다뱀처럼 바다를 온전한 터전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동물은 아니에요. 강과 늪뿐만 아니라 소금기가 있는 바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흐르는 곳이면 어디서든 적응하는 아주 강한 생존력을 보이는 동물이죠. 바다 악어가 성체로 자라나게 되면 몸 길이가 5m입니다. 유독 몸체가 큰 놈들은 무게가 1000kg에서 2톤까지 나가는 아주 거대한 개체가 된다고 하는데요. 악어 중에서도 성격이 흉폭하기로 악명 높죠. 현존하는 동물 중에 이빨로 무는 힘이 가장 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어조차 거뜬하게 한입끼니거리로 해치우기도 한다는데요. 보통 악어는요, 자신보다 덩치가 큰 먹잇감을 먹을 때는 턱 힘을 이용해서 먹이를 이렇게 탁 물고 몸을 뱅그르르 돌려가지고 찢어 발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다 악어는 이미 몸뚱아리가 집채만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저 보이는 대로 입속에 넣어서 부셔가지고 조각으로 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죠. 이게 다가 아니라 몸통이 거대한데도 불구하고 헤엄을 치면 최고 속도가 시속 29km, 민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먹잇감을 보면 아주 빠르게 다가가서 포획할 수 있죠. 이런 대단한 스펙을 가진 악어다 보니 설상 사람이 한번 잡히면 빠져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악어들이 야행성이라서 어두운 밤에도 먹이를 잘 사냥하는 편이고요.
사실 이들의 위험성이 워낙 악명 높다 보니까 미얀마 정부 또한 현재까지도 맹그로브 늪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과거 일본군은 미얀마를 점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또 이런 악어의 특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와중에 뒤에서 따라오는 영국군을 피하려고 제 발로 죽음의 숲인 맹그로브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악어들의 먹잇감이 되었다라는 게 그날의 진실이었죠. 이걸 세상에 알린 저자 라이트, 그는 이렇게 그날 밤을 묘사합니다. 1945년 2월 19일, 그날은 보트를 타고 있던 그 어느 대원도 경험해 본 적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잠자던 악어들은 총소리와 피냄새에 다들 깨어나 눈을 물 위에 내놓고 인간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다. 게다가 얼마 후 썰물로 물이 빠지게 되자 악어들은 진흙에 놓여있는 사체들 사이로 정신없이 움직였다. 이날 밤에 영국군 또한 무장을 한 채 그 일본군이 있는 현장에 다가가서 섬광을 쏘아올린 적이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너무도 어두웠기 때문에 섬광을 쏘아 올렸는데 눈에 딱 보이는 건 거대한 악어떼들이 일본 군들을 처참히 물어뜯고 죽이고 있는 장면이었다고 하는데요. 군인들에게 그 광경은 지금껏 해온 그 어떤 전투보다도 더 섬뜩하고 소름 돋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 1945년 2월 22일, 연합군은 결국 람리섬을 완전히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참패로 끝이 났죠. 전략적인 요충지에서 벌어진 격전, 그런데 그게 악어라는 변수에 의해서 승패가 정해진 람리섬 전투입니다. 이건 현대 전쟁사에서도 찾아보기가 아주 드문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1999년 공식적으로 동물에 의한 가장 큰 재앙이라는 항목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의 진위 여부가 미스테리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하룻밤 사이에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을 다 잡아먹었다? 그러면 악어 또한 적어도 수천 마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날 밤 악어가 수천 마리였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악어들이 그동안 다 맹그로브 늪지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사실 맹그로브라는 곳의 생태계는 포유류에게는 극히 소수만 서식이 가능한 아주 힘든 환경이라고 합니다. 극한의 조건이에요, 살아남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아니 그 많은 악어가 다 아사하지 않고 이 늪지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에 악어에게 공격받아서 죽은 일본군 숫자도 기록마다 좀 다르게 전해지고 있어요. 일본 군 쪽의 기록에 따르면 1000명 중에 약 480명이 살아남았다고 하고요. 이 영국군의 참전자였던 브루스 라이트는 20명만 살아남은 걸 봤다라고 주장했죠. 여기에 대해서 지난 2016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악어의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당시 제작팀은 이 람리선 전투 사건이 과연 악어에 의한 것인지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동원했는데요. 이때 전문가에 따르면 1000명의 사람을 먹기 위해서는 최소 악어가 1500마리 정도 바글바글 모여 있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바다 악어는 보통 한두 마리가 독립적으로 살거나 많아봐야 100마리 정도 모여 사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날 밤 맹그로브 늪지에 정말 1000마리가 넘는 악어가 모여들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브루스 라이트 외에 어떤 기록이나 또 증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빙성에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영국 군 측에서는 람리섬에서 악어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악어에 의해서 수백 명 죽었다라는 건 좀 과장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실제로 2017년에 기네스북을 보면 람리섬 전투에 대해서 사망자 규모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남겨뒀습니다.
악어가 일본군을 몰살했다는 스토리. 설사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마냥 허무맹랑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호주의 찰스 다윈대에서 지난 60년간 바다 악어의 식습관을 연구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띌 만한 변화가 보이게 되죠. 과거에 1960년대에 잡았던 그 바다 악어는 주식이 뭐였냐? 물고기, 조개, 갑각류, 수산물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최근 식단을 보면 산돼지, 캥거루, 포유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중 사냥을 하던 바다 악어가 점점 무트로 나와서 포유류를 사냥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지난 2019년 10월 필리핀 인근 바다에서 20살 어부 후신 씨가 통나무 배를 타고 섬으로 귀향하다가 바다 악어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길이 4.9m의 악어가요. 배를 그냥 두동강 냈고요. 후신을 입에 물고 바다로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다음날 그 시신 일부가 이제 물에 떴고 또 악어가 그 시신의 일부를 이렇게 입에 문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먹었다는 걸까요? 끔찍하죠. 바다와 강을 오가면서 육지고기의 맛을 들이기 시작한 바다악어. 인간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짐승도 함께 진화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람리섬 전투 이야기가 마냥 전설 속의 미스테리로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톨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